안녕하세요. 밴쿠버 인사이트입니다. 2024년 8월 6일 노동시장 영향평가 발행을 담당하는 고용인력개발 및 공식 언어부 장관인 랜디 보이소놀트가 캐나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사기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프로그램 내에서 공정하고 합법적인 관행을 보장함으로써 캐나다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왜 정부가 역대 기록적인 수의 노동시장 영향평가를 승인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시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발표된 새로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 수를 고용주 근무 인력의 20%로 제한하는 기존 정책을 엄격히 시행합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오용 위험이 높은 지역과 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사를 강화합니다. 정부는 노동시장 영향평가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여 신청서 처리 비용을 더 잘 반영하고 사기성 신청서를 억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변경되면 고용주 자격에 대한 검증이 더욱 강화되고 프로그램을 오용하는 사람들은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없을 때 고용주가 특정 직책을 채우기 위해 일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캐나다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동시장 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시장 영향평가 승인이 나면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한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잡뱅크에 형식적인 일자리만 공고만 하고 이미 정해진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의 동거래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기성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 조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대부분 회사가 이 프로그램을 의도한 대로 활용하고 있지만 캐나다 노동시장을 보존하고 부정직한 행위자들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합법적인 사업체는 규제가 강화된 환경에서 이익을 얻지만 사기 행위에 연루된 자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발표된 내용은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고 현재 외국인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에 여전히 많은 허점과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캐나다인들은 말합니다. 현재 캐나다 안에서 고용 상태에 대한 캐나다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옛날엔 팀 홀튼스와 KFC 그리고 모든 체인점에서 일하는 진짜 캐나다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캐나다인 직원을 한 명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금은 노동력의 99%가 외국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내 10대 자녀는 피자 가게에서도 단 한 개의 일자리도 구하지 못합니다. 패스트푸드와 소매업을 위한 LMIA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이 저임금 일자리에만 악용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LMIA 지도에는 고임금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 캐나다 최대 은행 중 하나에서 6개월 계약을 했는데 제 동료의 95%가 외국인이었습니다. 고객들은 저와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야기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악센트가 있고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외국인들을 그대로 두고 저를 내보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캐나다 자동차 공장에서 일할 모든 외국 태생 한국인을 채용합니다. 납세자의 세금으로. 제 딸들이 10대였을 때 6년 전에 둘 다 일했었는데 지금 제 친구는 10대 자녀가 둘 있는데 여름방학 일자리에 지원했지만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병이고 감기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왔을 때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야 했고 스스로를 부양할 만큼의 돈이 있어야 하거나 멘토가 있어야 했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 멘토들은 제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정부 서비스가 필요 없을 정도로 공식 자격증을 따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푸드뱅크는 여기 온 이민자, 유학생, 워홀로 넘쳐나고 있는데 그들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캐나다 청소년들이 첫 직장을 구할 희망이 전혀 없고 주택 부족과 그에 따른 임대료 인상으로 사람들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노숙자 캠프가 늘어나는 동안 그들은 연간 100만 명 중 2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줄이고 있습니까? 실업과 노숙자를 해결할 때까지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를 영어로 설정하는 건 어떻습니까? 가난한 캐나다인을 생각하지 않는 저스틴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토론토에서 제 친구는 자동차 딜러십 6곳을 운영합니다. 그들은 리셉션 구인 공고를 올렸고 320명이 지원했습니다. 95%는 캐나다 시민이 아니었고
모두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발급된 LMIA당 1형 달러를 청구하고 이를 구매한 에이전시는 인도에서 각각 25형 달러에서 30형 달러에 재판매합니다. 자유주의 관료주의에 있는 누군가가 이런 행동의 일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캐나다인들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꽤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저는 지금 은퇴했지만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업계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이런 저렴한 노동력을 일찍부터 구하는 방법을 알아낸 미국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인도에 사무실이 있었고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 엔지니어를 데려오려고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일하도록 조금 더 많은 돈을 주었지만 주택, 식비, 교통비도 지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그것이 소득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캐나다 근로자들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남았고 캐나다 근로자들은 일이 없어서 해고되었습니다. 이들은 팀 호튼스와 같은 종류의 근로자가 아니라 전문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만연하게 오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회사들 중 상당수가 채용 공고를 내어 사람들이 지원하면 아무도 채용하지 않고 정부에 달려가서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훨씬 싼 가격으로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50% 70%의 임금 보조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저는 많은 이민자들, 특히 인도 중동 출신 이민자들이 친구 가족을 미국에 데려와 시민권 영주권을 받기 위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인들의 솔직한 현재 심정들이었습니다. 결론으론 현재 영어를 잘하는 캐네디언들이 영어를 못하는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에게서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어디를 가도 인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이고 전화로 문의를 해도 발음이 엉망인 인도 사람이 전화를 받습니다. 저 또한 몇 년 전부터 경험한 사례들입니다. 캐나다 내에서 영어가 통하지 않고 다른 언어로만 해결이 된다면 이 나라가 과연 캐나다인가요? 영어로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면 불법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가 너무 많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캐나다 정체성을 지켜야 할 현 정부의 8년 동안 집권이 너무 많은 것을 망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